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종목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시큐레터인데요. 이 종목도 수요 예측 결과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왜 결과가 괜찮았는지 생각하기가 어려웠지만 짐작 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유통 물량을 볼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오늘도 청약해 볼 만한 조건인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큐레터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청약을 합니다. 중간에 광복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으로 청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수요일에 청약을 하시고 금요일에 환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환불 기간은 이틀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8월 24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날 단독으로 상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상장일 변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시큐레터는 사이버 보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매출액보다 적자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매출이 그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22년도 매출액이 28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회사의 솔루션 판매량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미래 실적으로 공모 가격을 산정하고 등장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 수요 예측 결과는 괜찮게 나왔는데요. 기관 경쟁률이 1545대 1, 의무 확약 비율은 3.1%입니다. 오늘 청약이 끝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보다는 결과가 저조하지만 그래도 나름 양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종목은 지난번에 버넥트 때처럼 수요 예측을 하면서 모집 수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관 경쟁률이 약간 내려갔다고 보이는데 모집 수량을 늘리지 않았다면 원래는 1700대 1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모집 수량을 늘리면서 1545대 1로 경쟁률은 약간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사이버 보안 사업을 하는 회사가 시큐레터까지 총 3종목이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3종목 모두 수요 예측 결과가 양호하게 나왔다는 게 특징입니다. 게다가 상장일 성적도 좋았는데요. 2월에 상장했던 센즈랩은 시초가는 더블로 시작을 해서 장중에 따상을 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5월에 상장했던 모니터랩도 시초 가격이 더블로 시작을 했고 장중에는 137%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큐레터가 상장일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보면 약간은 기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센즈랩과 모니터랩 오늘 주가를 보니까 둘 다 공모가 아래로 빠져 있더라고요. 센즈랩은 공모가 대비 9% 하락, 모니터랩은 26% 주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길게 보유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3.1%, 건수 기준으로는 2.5%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관 경쟁률에 비해서 의무 확약 비율은 낮은데요. 그래서 기관들도 장기간 보유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모가는 1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단 가격을 1,400원 초과하였는데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13,000원 이상 가격을 신청한 비율이 약 8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12,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그나마 보수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시큐레터는 이번 IPO로 160억 원을 모집하게 되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928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 체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 예측을 진행하면서 모집 수량을 15% 늘렸습니다. 그래서 시큐레터는 이번에 약 133만 주를 모집하게 되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33만 주가 배정됩니다. 그리고 청약 주관사는 대신증권인데요. 오늘 청약이 끝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대신증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청약하신 분들은 환불금이 수요일에 들어오니까요. 수요일에 환불금 활용해서 시큐레터를 다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객 청약 한도는 16,000주, 풀 청약하려면 9,600만 원이 필요하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 증거금은 12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신증권 청약 수수료도 2,000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약이 끝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약 18만 4천 계좌가 오늘 청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큐레터도 이 정도 계좌 수로 청약에 참여를 한다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균등 배정은 91% 확률로 한 주씩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에 1일차 청약이 끝나면 다시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의무 확약을 적용하면 상장일 유통물량이 196만 주, 비중은 24.8%입니다. 유통금액도 235억 원이니까 유통물량 가벼운 종목인데요. 아마도 이 부분이 수요 예측이 양호하게 나왔던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두 번째로 생각해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이 66만 주로 비중은 8.3%인데요. 공모주주 물량이 기존 주주 물량보다는 약 1.5배 정도는 많을 것 같습니다.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개인 주주는 없는 것 같고 전부 재무적 투자자나 기타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면 보시는 리아드 밸리 컴퍼니라는 회사가 약 32만 주로 비중 4%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장일 기존 주주 물량 중에서는 이 투자자가 수량의 절반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인이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기존 주주 물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장일 수급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 역할 자체가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일부터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이 약 7만 주 정도 있는데, 3차로 발행된 스톡옵션 2만 주는 1년간 의무 보유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2차로 발행된 약 5만 주가 상장일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행사 가격이 2,015원이니까요. 웬만하면 이 물량 상장일에 전부 다 행사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톡옵션 5만 주는 전체 주식의 0.6% 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스톡옵션도 상장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던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투자 설명서를 보니까 연도별로 기존 주주들의 투자 내역이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투자를 받기 시작했는데 16년부터 20년까지 투자를 했던 주주들은 주당 취득 가격이 약 2,000원부터 7,300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자들의 취득 가격은 공모가 아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가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을 때는 22년도였는데 이 당시 투자자들의 취득 가격은 13,257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투자를 했던 기존 주주들은 공모 가격보다 약 1,300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앞서 보셨던 화면의 표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2016년에 투자를 했던 99만 주는 주당 취득 가격은 2,053원, 그리고 2019년에 약 30만 주는 주당 취득 가격이 3,358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투자를 했던 127만 주는 7,374원으로 취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22년에 투자를 했던 50만 주, 공모가보다 1,300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가끔 기존 주주 취득 가격보다 공모 가격이 낮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종목들은 대부분 기존 주주의 취득 가격보다 공모가가 더 높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시큐레터 약간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기관들이 수요 예측에 공격적으로 참여를 하였던 두 번째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상장일 성적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상장했던 코츠 테크놀로지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두 종목은 상장일에 모두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요. 코츠는 수요 예측 결과도 좋았고 상장일 유통 물량도 가벼운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거의 2배 정도 상승해서 출발을 했고 장중에 고가는 126%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박 종목이 큐리옥스였는데요. 수요 예측 결과도 저조했고 상장일 유통 물량도 45% 정도로 상장하는 조건이라서 상장일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가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초가가 공모가에서 출발을 하더니 장중에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128%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 고가 기준으로 보면 코츠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는데요. 최근에는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들 상장일 성적이 좋지 못하다는 어느 정도 공식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큐리옥스가 그 공식을 깨뜨렸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스펙 두 종목까지 총 4종목이 같이 상장을 했는데도 4종목 모두 상장일에 괜찮은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공모주 시장 쪽으로 다시 수급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은 아닌가 약간 기대감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여하튼 시큐레터를 보면 수요 예측 결과가 양호하게 나왔고 상장일 유통 물량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웬만하면 상장일에는 수익을 준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비례청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환불 기간이 이틀인 청약이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 경쟁률과 유통 물량 모두 양호한 조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흐름이 아닐까 해서 오랜만에 비례 청약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도 주말 동안에 감기를 낫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